네, 앞서 저희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과 대치한 6.2대대 이재원 당시 대대장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취재기자와 함께 인터뷰 내용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봉지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네, 전남도청 앞이었는데요. 네. 당시 6.2대대가 시민들과 어느 정도 가깝게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까? 네, 그 발포 당시죠. 5월 21일 광주 전남도청 앞에 시민과 대치한 부대는 11공수 61대대 그리고 62대대 이 두 개 대대였습니다. 약 700명이었는데요. 예. 시민군이 그 준 김밥을 나눠 먹을 정도로 이렇게 한마디로 팔을 건네면 닿을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었다고 합니다. 이재원 중령은 당시 현장 책임자로 군의 당시 상황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예. 계엄군 대대장이었으면 이번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네. 어떻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까? 네, 사실 과거에 발포를 고백한 공수부대원들이 있었습니다. 지금 목사로 재직 중인 분도 계시고요. 하지만 이 씨 같은 지휘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. 당시 공수부대 대대장으로 현장을 책임진 지휘관의 첫 인터뷰였던 겁니다. 이 씨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을 제게 얘기했는데요. 특히 준안마을 사건을 설명한 부분은 생존자 홍금숙 씨의 진술과 거의 일치했습니다. 당시 공수부대는 광주 외곽을 전부 포위해 시위가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작전을 펼쳤는데요. 그 길목에 바로 준안마을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미니버스가 나주로 향하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있던 62대대 그 공수부대가 시민군이 외곽으로 나간다 이렇게 판단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겁니다. 그런데 생존자 홍금숙 씨를 포함해 10대 여성이 4명이나 타고 있었습니다. 이 사실을 이재원 중령, 이재원 대대장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민간인을 공격한 것, 그리고 그 생존자를 사살한 것, 이거에 대한 지휘관의 첫 확인이었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봤고요.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분들의 인터뷰 가치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네. 이 인터뷰 가치를 얘기하면 네. 그동안 전두환 신군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다. 네. 이런 뒤집는 듯한 내용들도 많이 담겼기 때문에 네.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네, 특히 저희는 이분이 말한 그 지휘 라인에 주목했습니다. 전두환 씨는 자기는 광주와 상관이 없다, 관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분은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온 게 27일 전남도청을 탈환하려는 지시를 하려고 온 것 같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. 군은 지휘 계통에 가장 민감한 조직입니다. 이 같은 말은 당시 계엄사령부 지휘 라인이 1995년 검찰 진술 때 말한 내용과도 상당히 비슷하고요. 전두환, 정호용 등 12.12 군사 반란의 주역들이 또 다른 지휘 라인을 형성했다. 그리고 이들이 발포 명령의 정점에 있다는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주목한 발언이었습니다. 예. 이 씨, 이재원 전 대대장과 관련해서 네. 이 인터뷰 내용을 추가로 더 밝혀야 할 부분들도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씨가 이재원 중령은 계획적인 발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. 이는 사실 광주 시민들의 증언과는 다릅니다. 지금도 여전히 일각에선 군의 자위권, 즉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집단 발포 과정과 그 배후에 대한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예.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고인이 된 겁니까? 네, 제가 이분을 인터뷰한 건 작년 4월이었습니다. 현장 지휘 라인에 있던 그 대대장들을 모두 취재해 보도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했었는데 그 사이 지병이 깊어지셔서 작고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제가 오늘 고 이재원 대대장의 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. 부인께서는 남편이 남긴 증언으로 5.18의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좋겠다. 그것이 바로 남편의 뜻이다. 이렇게 전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봉지욱 기자였습니다.